사측 연산 등의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 계산기는 필산이나 암산을 하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한 답을 구해주는데요. 만약 세상에 이 물건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지방에서 작은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에티엔 파스칼.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이번에 세무 대리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아, 예. 아우, 잘 오셨습니다. 이거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언제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다음 주까지 가능한가요? 다음 주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해드릴게요. 다음 주 가능한 예, 거예요? 예.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고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야, 이게 쓴 돈을 일일이 다 체크해가면서 세금 계산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금전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늘 긴장해야 합니다. 다 했다. 설마 틀리진 않았겠지? 맞겠지. 꼼꼼하게 했는데. 아니 저기요, 이게 뭐예요?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이게 대체 뭐냐고요. 계산이 다 틀렸잖아요. 아니 꼼꼼하게 해준다면서요. 아니 꼼꼼하게 해준다놓고 왜 계산이 다 틀리냐고요. 1 더하기 1 몰라요? 2 더하기 2 모르냐고요. 아니 꼼꼼하게 저런 계산기 없이 일일이 필산을 하다 그만 실수를 한 모양인데요. 이럴 땐 꼭 계산기가 있어야겠어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맡겨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꼼꼼히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실수가 나오네. 정확히 계산 도와주는 사람 어디 없나? 아버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니, 고객이 왔는데 그 세금 계산을 하다가 틀려버렸지 뭐냐. 아주 고객이 그냥 노발대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에이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수학자들 덕 꼭 보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라도 고맙다. 아유, 너밖에 없어. 아버지의 풀죽은 모습이 안타까웠던 블레이즈 파스칼. 과연 수학자인 아들의 덕을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인 블레이즈 파스칼. 파스칼, 뭐 하고 있었니? 아버지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봐요. 십진법을 이용해서 톱니바퀴에다가 0부터 9까지 숫자를 써 넣는 톱니바퀴를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회전을 시키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죠? 만들어 볼까? 그럴까요? 1642년 기계식 계산기 발명가 블레이즈 파스칼. 당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아버지의 업무를 돕고자 계산기를 고안했는데요. 19세의 나이에 십진법을 활용해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천재인데? 괜찮죠? 어디서 배웠니 이런 거? 저 수학과잖아요. 와. 아버지를 향한 효심으로 탄생한 계산기. 만약 이 발명품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하루에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7천만 개에 이른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채우기 시작했죠. 이 시대 쓰레기 제로 라이프를 위해 필요한 사물, 나는 텀블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평평하며 길쭉한 모양의 컵을 두고 텀블러라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지만 최근 부쩍 나 텀블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이곳에선 그 어디에서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선 모든 손님이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쓰레기 없는 삶,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이곳 주인의 신념 덕분입니다. 테이크아웃으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또 너무 쉽게 버리고 그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에도 일회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빌려드리는 방식으로 카페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뜻을 가진 몇 개의 다른 카페 운영자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쓰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사용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는 텀블러를 통해 환경 보호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15회에서 40회 이상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 쓴 뒤 일일이 세척해야 하지만 환경을 위한 즐거운 노동이랍니다. 한편 빨대나 컵 슬리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텀블러를 디자인하기도 했죠. 슬리브가 있으면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슬리브를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중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찬 거 그리고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슬리브 없이 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돌려주시는 거라서 이렇게 리턴미라고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일회용 컵에 비해 조금 불편하지만 나의 진가를 알고 찾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방 생활용품이 판매되는 이곳에서도 나 텀블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하면서 8월 텀블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구매 고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텀블러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뚜껑의 형태에 따라 텀블러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손으로 돌려서 열고 닫아야 하는 스크류형 텀블러와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원터치형 텀블러, 한 손으로 뚜껑에 달린 핸들을 밀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윙형 텀블러가 있는데요. 텀블러 뚜껑의 모양이 사용 편의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나 텀블러는 이동성을 높인 다회용 컵이기 때문에 무게도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그 무게가 200g도 되지 않는 초경량 텀블러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소재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텀블러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STS304와 STS201이 주로 사용되는데 STS304로 만들어진 텀블러를 구매하셔야 내구성이 좋고 녹이 잘 쓸지 않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텀블러,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는 데 사용되는 종이컵 양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텀블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모래시계를 닮아 잘록한 허리에 아래 위가 모두 평평한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거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머지 반대쪽에도 뚜껑이 있는데요. 그 안은 보통의 텀블러와 같죠. 대체 이 녀석 정체가 뭔가요?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그런 신개념 텀블러를 개발하고 싶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텀블러 사용을 통해서 종이컵 사용을 자제한다면 환경 보존까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의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메이커와 텀블러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말. 정말 그런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거름망이 있는 쪽에 뚜껑을 열어 분쇄 원두를 넣은 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핸드드립의 과정이죠. 잠시 후 추출된 커피가 적당히 차오르면 텀블러를 거꾸로 뒤집어준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뚜껑을 열면
마술처럼 한 잔의 핸드드립 커피가 완성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텀블러를 뒤집으면 안에서 섞이는 일은 없을까요? 가운데 부분을 정확하게 차단해 줌으로써 파우더가 위로 올라가서 섞이거나 아니면 음료가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 과연 지금의 일회용 컵 커피 문화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환경 보존의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 나 텀블러가 환경 지킴이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핫해지고 있는 일상 아이템, 바로 텀블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 텀블러를 어떻게 세척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100초 미션 도전! 정말 다양한 종류의 텀블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통 이런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를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소재의 특성상 담지 말아야 하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당이나 유분이 있는 음료, 침전물이나 건더기가 많은 음료, 또 탄산이나 염분이 있는 음료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커피나 물, 또 차 이외의 다른 음료를 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뜨거운 내용물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텀블러 내벽에 착색이 되기도 하고 텀블러 내벽이 손상을 입게 되면 보온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텀블러 안에 든 음료는 하루나 이틀 이내에 다 드시고 내용물을 비워주신 다음에 바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세척법인데요. 텀블러는 입을 대고 사용을 하는 데다가 또 입구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와 따뜻한 물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텀블러의 뚜껑은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다가 잠시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되고요. 텀블러의 안쪽은 베이킹소다랑 뜨거운 물을 섞어서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용물을 버리고 씻어주시면 안에 있는 잘 씻기지 않는 물때까지 말끔하게 세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텀블러 내에 든 악취가 날 경우에 그 냄새를 빼는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과 식초를 9: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텀블러 안에다가 12시간 정도 담가 두셨다가 세척을 해주시면 말끔하게 악취를 방지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건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텀블러를 사용을 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텀블러를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잘 닦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대에서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담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도구. 종이 가방은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 자주 이용하게 되죠. 만약 세상에 이 물건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상점에 물건을 배달해본 폼삭스러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찰스의 엄마.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 계셨네요. 네, 오늘 주문한 물건이에요. 10개 맞죠? 네,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달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 이 정도면 우리 찰스 맛있는 거 해먹일 수 있겠다. 화이팅!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맛있는 걸 해먹일 생각에 오늘도 기운을 내봅니다.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거워? 아우, 들기도 너무 힘드네. 아우, 늦었는데. 빨리 서둘러야겠다. 아유. 오늘따라 배달할 물건은 많고 그 많은 짐을 한나름 품에 안고 이동하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결국 쏟아져버린 물건들. 아유, 어떡해. 아, 이거 물건 상하면 안 되는데. 어? 엄마 아니야? 엄마! 여기 무슨 일이에요? 찰스. 오늘 배달할 물건인데. 이게 무겁고 들기도 불편해가지고 다 쏟았어. 아니, 물건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유, 참. 효심지극한 아들 찰스는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에 그저 속상하기만 합니다. 다 찢어졌네. 이게 뭐야.
아유, 찰스 너 맛있는 거 해먹이려고 그러지. 엄마가 들기 편하고 가볍고 편리한 그런 가방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기특한 마음. 이 종이봉투는 가벼운데 이거를 편리하게 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1880년대 종이가방 발명가 찰스 스틸웰. 매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질긴 종이를 활용했는데요. 종이를 접고 이어붙이며 가방을 완성시켰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엄마 갖다 줘야겠다. 엄마, 이거 되게 편하지? 어우, 너무 편해. 고마워, 아들. 오셨어요? 아, 예. 예. 네, 여기. 근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만든 종이백이에요. 종이백? 네. 아유, 우리 아들이 들고 다니기 쉬우라고 종이 봉투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특허 출원 한번 해보지 그래요? 특허 출원이요? 네. 지극한 효심으로 탄생한 종이가방. 만약 이 위대한 발명품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오랜 기간 인류의 지식을 담아온 보물 같은 사물 책. 그 중에서도 나는 매우 특별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올록볼록 동그란 6개의 점들을 품은 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내가 누구냐고요? 손끝으로 읽는 책. 나는 점자책입니다. 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서고, 여느 도서관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곳에 있는 책엔 특별한 비밀이 있죠. 나 점자책은 빼곡한 활자 대신 올록볼록한 점자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점자란 시각장애인을 위해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든 문자인데요. 점자는 한 글자당 가로 2개, 세로 3개로 총 6개의 점으로 이뤄지죠. 이 6개의 점을 조합해 자음, 모음, 약자 등 모두 64개의 저명을 이루고요. 이를 통해 뜻을 전달한답니다. 한국에선 한글 점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글 점자는 언제 처음 만들어져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한글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 선생님께서 한글 점자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분. 송암 박두선 선생은 한글 표기에 적합한 점자를 고안하던 중 1926년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발표합니다. 훈맹정음은 기본점과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 독창적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몇 차례의 정비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해왔죠. 이렇게 점자로 쓰인 나, 점자책은 일반 책과 다른 점이 있답니다. 일반 책이 점자책으로 만들면 약 3권에서 5권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점자책은 점자가 나열해서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서 쓰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 책과 점자책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는 한글은 수백 페이지가 인쇄되더라도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반면,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풀어쓰기 한 점자책은 그 양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점자책은 세워서 보관해주는데요. 점자가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나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시각장애인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도서관 이용법도 조금 특별하죠. 이렇게 손을 들면 직원이 다가와 필요한 책을 확인하는데요. 점자책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직원이 사용자 대신 서고에서 책을 찾아준답니다. 드디어 사용자에게 건네진 나. 점자들이 손끝에 닿으면 비로소 내가 품은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점자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 점자책. 이곳이 바로 내가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도서, 점자 라벨 도서, 촉각 도서, 그리고 묵자와 점자가 함께 혼용되어 있는 촉각 도서, 그리고 큰 글자 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라 해도 종류를 무척 다양하게 나눌 수 있죠. 먼저 점자가 빼곡하게 새겨진 가장 기본적인 모습의 점자책이 있고요. 귀여운 그림과 활자, 그리고 점자가 겸용 표기된 점자 동화책도 있죠. 또 같은 동화책이라고 하더라도 활자가 인쇄된 동화책에 점자가 새겨진 투명 라벨을 붙인 점자 라벨책도 있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용 통합 동화책인 촉각도서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지며 다양한 촉감을 느껴보기에도 좋겠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나 점자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람이 직접 오드 입력을 하거나 스캔을 해서 전자 파일을 만들어서 교정 교육을 거친 후에 이제 점역 프로그램에 점역 파일을 만들어서 프린터기를 통해서 점자를 출력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먼저 점자책으로 만들 글자를 입력하고요. 이 내용을 점자로 한자 한자 번역한답니다. 다음은 틀린 곳은 없는지 점역 교정사가 직접 점자를 교정하죠. 이제 완성된 점역본을 출력하는데요. 정말 올록볼록 점자로 나오죠? 이 출력본을 책의 형태로 엮은 뒤 책에 힘을 더해줄 망사지로 점자책 속지 부분을 감싸줍니다. 다음은 겉표지를 붙여주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하죠. 어느 정도 완성되면 모양을 교정하며 접착제를 말려주는데요. 이렇게 점자책이 완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점자책뿐만 아니라 저시력자가 읽기 편한 큰 글자 도서와 다국어 도서 등을 만들어 독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는 인쇄물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점자 도서를 만들고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정보를 전달하는 나, 점자책.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이 박스를 보면요. 점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뭐가 있을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100초 미션 도전! 자, 일단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요. 점자로 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해서 일반 시계 같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시계입니다. 터치가 가능한 점자 화면이 있고요. 그 위에는 4개의 점자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석 셀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이어폰과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소리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점자 시계가 등장을 하고부터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요. 점자로 현재 시각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2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초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초시계. 그리고 3번째 눌러주시게 되면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앱을 동기화를 시켜주게 되면 SNS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이고 발신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나 날씨 확인, 그리고 알람 설정, 또 음악 재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점자 시계는요, 국내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 전에 기존의 점자 리더기는 특수한 소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무거웠어요.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정보 격차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자 시계가 개발이 되고부터는요, 얘는 전기 역학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볍고 또 가격도 10배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최근에는 보다 가볍고 작은 이게 계산 다 틀렸지. 계산 다 틀려. 파스칼 뭐 하고 있었니?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이거 들기도 무겁고. 아니 뭐야? 잠깐만. 정말 편하다. 아까 얘들 이런 거 할까? 내가 사랑